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정은이 영변뿐만 아니라 모든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건 비건 대북 대표가 발표했는데요. 김정은의 약속 믿어야 될까요? 시간 끌기가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학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비건 대북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예. 본래는 이거 정말 김정은이가 이거 뭐 어디서 뭐 신출 기물해가지고 진짜 핵을 폐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 김정은이는 김정은이구나. 예. 핵 폐기 안 하네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미북 간의 협상이 이번 2차 협상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결국은 김정은이 구상들 해서 미국이 많이 양보해 주는 선에서 끝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그 시점에서 이제 비건이 아주 느닷없이 스탠포드 대학에 갔어요. 예. 이제 거기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핵심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미북 간의 협상을 하면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농축 우라늄 얘기가 이제 하나 나왔고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폐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 얘기는 작년 10월 달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고농축하고 플루토늄 이거 시설 다 폐기하겠다. 영변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이 설령 김정은이가 사실대로 얘기했고 사실대로 비건이 발표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작년 3월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이가 북한에 폐기했다고 전 세계에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나중에 지난 연말서부터 김정은이가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의미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네. 그리고 그 핵무기 제작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과연 고농축 우라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시설을 이것이 그 말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신뢰성이지만 정보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걸 검증해서 폐기까지 가려면 하세월이다. 그렇죠. 이런 우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종전선언 문제를 했어요. 비건이가 종전선언 미국이 이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번에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어조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종전선언을 따로 띄어내가지고 이렇게 평화협정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바로 평화협정 하면서 제1조 우리는 전쟁 안 한다. 이렇게 전쟁 끝났다. 그만한다. 하고서 이제 평화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결국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종전선언만 별도로 띄어서 북한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일단 김정은이한테 좀 양보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큰 미국의 양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핵을 돌이킬 수 없이 폐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본래는 핵 목록을 다 내놓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안 내놓으면 뭐 엄청난 군사 공격을 가할 것 같은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비건이 뭐라 했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때 핵 목록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이가 그 어느 시점에 가면 핵 목록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라는 게 시간 끌기 아닙니까? 시간 글쎄, 끌기.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얘기하는 시간 끌기, 이 지연 작전에 미국이 양해를 해준 거죠. 거기에 그 작전을 그냥 덥석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이 어떤 전문가들은 아주 말을 잘해요. 뭐라고 평가하냐? 야, 미국이 핵 협상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유연성이 아니고요. 김정은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비핵화의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궁극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 후든 핵을 완전히 없애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김정은이가 도망갈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김정은이의 목표인 핵 군축 협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꼼수에
말하자면 길을 내준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합니다. 예. 꼼수에 길을 내줬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부분 잘 알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하다 보니까 말이죠. 무슨 결과를 내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미국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핵 리스트는 안 갖고 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비건이 얘기한 거가 이제 거의 2차 협상에 예.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몇 개 부분에서 궁금증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을 해주고 비핵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풍계리, 통창리, 영변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선 다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종전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를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해줄 건지 그다음에 또 평화체제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것인지 요 두 가지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거는 이제 비건이 내일 오잖아요. 2월 3일 날 네네. 서울에 와서 4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뭐 김영철이가 됐든 누구가 됐든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네. 그 협상에서 제재 완화 문제하고 평화체제 문제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공개 강연 장소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협상 전략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두 가지 즉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핵 목록 있잖아요. 핵 목록을 천천히 받겠다 이 얘기는 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문제는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제재 문제에서 많이 길을 내준다면 사실상 미국이 말하자면 굴복하고 들어가나 똑같기 때문에 큰 제재 문제에서 이 많은 그 해제 조치는 안 하겠지만은 대신에 어디서 이제 북한에게 북한 측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주냐면 미북 관계 개선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 교섭 문제 있잖아요. 사자 간에 중미 그다음에 남북 간 요 사자 간의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런 그 논의하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 선물을 더 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크게 보니까 말이죠. 저는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 게 미국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시간을 끄는 게 이유가 나오네요. 어차피 미국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편을 들게 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어차피 나갈 거다. 우리가 그게 때문에 좌파들 에게 눈치 보고 있는데 그들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있냐. 어차피 나갈 거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멈추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닌가. 우리 정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 그렇게 되면 미군의 지휘 변경이 이루어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뭐 한미 양 정부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주한미군하고 아니 주한미군과 영향이 없으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저렇게 지금 비핵화 조치가 하나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평화협정이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협정이 비핵화 문제가 거의 끝나는 과정에 가서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렇게 서두는 거 보면 주한미군 문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면적으로 논의를 피할 수가 없고 물론 비건이 이번에 주한미군은 절대 논의 안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언제 중요한 이슈 가지고 할 때 아니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고 트럼프가 언제 우리한테 얘기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회담 끝나자마자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건이 한 얘기 중에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이 평화적인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면 자기가 별도의 플랜 B를 다 준비해놓고 있다. 이걸 밝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게 남겨놓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김정은이를 많이 좀 코너로 몰고 싶은 생각은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B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 내가 플랜 B 할 거야. 그리고 다 준비돼 있어. 이거를 비건이 같이 발표했어요. 이걸로만 본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지금 어려운 게 국내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간의 이런 핵 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와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론을 잠재워 놓고 2차 정상회담을 해야만이 자기네가 2차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지난번 같이 성공적인 회담이 잘 끝났습니다. 엄청난 진정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또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선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이렇게 비건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강요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내용들 더 붙여서 더 중요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꼭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반도 상황이 아주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북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 또 참모진들도 기대보다는 불안, 우려 이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과 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담아들어서요.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리스트 받아야죠. 그거 없는 핵리스트 없는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